자, 397페이지. 자, 국선 변호인 갑니다. 자, 의 볼게요. 자, 국선 변호인은 법원에 의해서 선정된 변호인을 말하고요. 대신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 간의 차이는 없어요. 자, 취지 나왔네요. 일단 국선 변호인 제도가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페이지 5페이지 가서 읽어오세요. 거기 가보시면 국선 변호인 나와 있죠? 자, 됐고 밑에 판례 볼게요. 자,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 자, 국가의 의무에는 단순히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밑에 가보시면 자,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실질적 조력 동그라미 치시고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선정 사유 나와 있죠? 형소법 제33조인데 아주 유명한 조문입니다. 일단 체크하시고.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입니다. 아시겠죠? 의무적이다. 됐죠?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를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일단 구속되었을 때, 그 다음 미성년자일 때, 70세입니다. 65세가 아닙니다. 70세 동그라미 치시고. 다른 법률들은 그 65세가 많이 있어요. 옛날 법에 따라서. 근데 오늘날 뭐 65세도 젊잖아요. 70세도 젊고요. 근데 형소법에서는 70세로 되어 있는데 뭐 다른 법률들 가보면 65세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나올 수 있어요. 틀립니다. 70세입니다. 자, 농아자인 때, 그 다음에 심신장애자, 장자 동그라미 치시고 의심이 들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사형무기입니다. 또는 돼 있어요. 또는 단기 3년 이상이요. 단기 동그라미 쳐보시고 단기 3년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장기라고 하면 틀려요. 장기라고 하면 틀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 단기 3년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앞에서 배운 것이 전부 다 장기로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단기로 배운 것이 한 번 있어요. 그 페이지 333을 가보세요. 페이지 333을 가보시면 그 합의부 관할일 때, 그쵸? 합의부 관할일 때 단기 몇 년이라 그랬어요? 1년 이상 그랬어요. 1년 이상. 그쵸? 그때는 단기 1년이고 지금 여기는 단기 3년이에요. 이것은 페이지 몇 페이지 나와 있다고요? 333에 나와 있다고요. 됐습니까? 뒤에 또 하나 나올 거예요. 또 하나 나오는데 일단 단기 있는 거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는 돼 있잖아요. 이 선택형입니다. 선택형. 그래서 요 밑에 가보시면 단기 3년 미만일지라도 사형 무기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또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엔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무기 나와 있잖아요. 그쵸? 무기 또는 2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이 아니고 그쵸? 근데 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형이나 무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뭐 1년짜리든 2년짜리든 뭐 6개월짜리든 상관없이 변호인 없이 공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뭐다?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라가 보시면 다시 한번 외우세요.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요 나이 알아두셔야 돼요. 70세 이상인 때, 그 다음에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 그 다음에 단기 3년 이상인 때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앞글자 따든 안 따든 간에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특히 중요한 것이 70세 단기 3년 이상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직권이다. 직권. 그리고 선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요. 의무적. 됐다 됐죠? 자, 판례 한번 가볼게요. 요 판례 중요해요. 별표 쳐보시고요. 무지 잘 나와요. 여기서 일로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했잖아요. 구속된 때. 이 구속된 때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가보시면
당해 사건입니다. 빨간색으로 당해 동그라미 치시고 당해 사건에서 구속된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당해 사건이 아닌 별건이죠. 별건 밑줄 그으시고 X. 다른 사건이죠. 밑줄 그으시고 X. 이거는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게 무지무지 잘 나와요. 자,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그냥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거 볼게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속되었을 때, 그쵸? 구속되었을 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밑에 내려오시면 불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나와 있죠? 불구속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사람은 끄집어내시고요.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국선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 국선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그쵸?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한 것이 형소법 33조를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위반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풀어 쓴 것이 밑에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 가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는 직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문도 나와 있죠? 요 2항 잘 나와요. 2항도 체크하시고요. 자, 빈곤 사유죠. 빈곤.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구 동그라미. 청구가 있을 때 한해서 있을 때에는 선정하여야 해요. 이것도 선정해야만 해요. 이것도 의무적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그쵸? 빈곤 같은 경우는 청구예요. 색깔 칠하세요. 빈곤 같은 경우는 청구다. 청구. 그리고 여기 뭐였어요? 앞에 것은 직권이었어요. 직권. 자, 요 조문 그대로 판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밑에 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빈곤 같은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죠. 자기가 빈곤하다는 소명자료가 제출되어야지 뭐 인정대 받겠죠. 끊고. 다만 기록에 의해서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러하지 않다 뭐 됐고. 자, 판례 봅니다. 자,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빈곤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밑에 보시면 청구한 일이 없대요. 청구한 일이 없대요.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한 적이 없대요. 그랬을 때는 선정함이 없이 선정하지 않고서 했다 할지라도 위법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쵸? 청구를 하라는 거예요. 청구를 안 했다면 선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이 아니다. 그 다음 자, 밑에 가보시면 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밑에 국선 변호인 선임 신청을 법원에 하였잖아요. 했잖아요. 신청했잖아요.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청구를 했으면 조문대로 변호인을 선정해야만 하는데, 그쵸? 근데 어떻게 했대요? 그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했대요. 그쵸?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위법이죠. 이건 조문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다는 거예요. 자, 됐고. 밑에 건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이것도 볼게요. 자,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잖아요. 청구했다. 청구 동그라미 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해요. 지연합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이 도과해버렸어요. 그 밑에 도과해버렸다면 결국 이것은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서 침해된 거나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설사 가로 열고 밑에 뭐뭇이 없었다 할지라도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기각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다? 청구가 있었는지 그쵸? 여기 청구했죠? 청구했다. 청구했고 밑에 청구했죠? 근데 위에 건 청구 안 했죠? 청구했느냐 청구하지 않았느냐를 보고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똑같죠? 청구가 있을 때 하나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것이고 법원이 위 법조문에 기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청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당신에게 선정 청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밑에 판을 보시면 4급 척추네요. 척추 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니까 빈곤 등의 사유가 있겠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소명자료를 첨부했네요. 첨부해서 밑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청구했다고 하면 앞에 조문에서 보았듯이 뭐 해줘야 돼요?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보면 밑에 보시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서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 있다 이런 말이 됐고 그 밑에 또 거의 같은 판례입니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명자를 첨부했다. 신청했습니다. 밑에 청구했죠. 청구했다고 하면 똑같이 변호인을 선임해야만 해야 되는데 선임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선정 결정 없이 진행한 것은 위법이 있다. 잘못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같은 판례죠? 거의 같은 취지잖아요. 근데 출제가 잘 됐어요. 자, 됐고. 그 밑에는 3급 청각 장애인이네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부했잖아요.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원 없이 진행한 것은 뭐다? 위법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근데 시험에 잘 나온 판례 위주로 보셔야 되니까 요거 하나만 색깔 칠할까요? 요 하나만 색깔 칠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판례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것도 청구가 있을 때 안에서만 되는 것이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틀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가 청구고요. 그 다음 사망도 체크해 볼까요? 사망 체크해 볼게요.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서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 밑줄 그시고 이건 뭐예요? 앞에서 이게 사망이잖아요. 즉 1항에도 해당하지 않고 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즉 사망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이 봤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해야만 한다 이런 말. 즉 반대 한번 해석해 볼까요? 피고인이 명시적 의사에 반한다면 선정할 필요 없죠. 근데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선정해야만 한다 이런 말. 됐고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봐두셔야 돼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색깔 하시고요. 자,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이 부분 잘 봐두셔야 된다고요. 필요에 의할 때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 됐죠? 자, 밑에 판을 한번 가봅니다. 자, 33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쵸?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죠.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거나 그쵸?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만 받으시면 돼요. 그 밑에 건 됐고 그 다음 판례 자, 그 다음 판례 이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판례 1번 체크 2번 체크 자, 근데 여기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시각장애인 동그라미 밑에도 시각장애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쳤어요? 자, 시각장애인은 제 33조 1항에 해당합니까? 시각장애인. 자, 앞에 한번 가볼까요? 앞에 조문을 가보시게 되면 33조 1항 나와 있죠? 거기에 5호 가보세요. 5호. 5호에서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때 이랬잖아요.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때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돼요? 시각장애인이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각장애인은 33조 1항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해당되지 않는다. 됐죠? 자, 그러면 2항에 해당합니까? 2항에, 예? 2항에 빈곤 등의 사유가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빈곤 등의 사유도 아니고요. 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사망인 거예요. 사망. 그래서 이것은 사망에 해당한다. 사망에 해당한다. 사망에 해당하면 앞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은 사망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받으셔야 돼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됐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시험 나와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 그 밑에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이었다. 그쵸? 점자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접근 정보 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이었음에도 선정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쵸?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이었는데 선정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논심에는 위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시각장애인 색깔 칠할게요. 시각장애인 판례 잘 나와요. 자, 다음. 자,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대요. 근데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 그 밑에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할 때 여기 가로 열고 밑에 가로 닫고 판결 선고한 후에 법정 구속한 다음에 국선변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쵸? 판결 선고하기 전에 미리 공판 심리 단계에서 미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이에요. 됐고, 그 다음 밑에 가보시면 여기부터만 볼게요. 자, 1심에서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어요. 선정되었다면 항소법원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받으시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필요적 변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뭘 선정해야 된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33조 1항 각호 방금 봤죠? 그 다음에 같은 조 33조 즉 2항 3항의 경우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끊고 1항, 2항, 3항 같은 경우에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어떤 사건에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다만 예외가 있어요. 판결만 선고할 때 밑줄 그으시고 그때는 예외입니다. 그때는 변호 없이 선고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282조 본문 같은 경우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바로 앞조문 같은 경우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선정해야만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것도 시험 몇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관련 판례 볼게요. 자, 밑에 판례 별표. 그 다음 밑에 판례 1번 별표. 별표 치는 것은 출제에 많이 되는 판례입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판례.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1심의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밑에 일체의 소송인은 뭐다? 모두 무효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됐죠? 모두 무효다. 여기까지가 한 문제짜리.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소송행위를 새로 한 다음에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뭐한다? 다시 재판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자, 됐죠? 자, 그 밑에 똑같아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사선이든 국선이든 모두 불출석했대요. 그 상태에서 개정이 되어서 심리가 이루어졌다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모두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죠? 모두 무효다. 끊고. 자, 피해자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은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 절차가 위법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송 절차에서의 행위 외에 파란색으로 다른 절차 세모 쳐보세요. 다른 절차에서는 뭐다? 무효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절차에서만 무효일 뿐이지 다른 절차에서까지 무효가 된다고 하면 틀려요. 이것도 잘 나와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볼게요. 역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퇴정했어요. 근데 변호인이라는 사람마저 퇴정해 버렸어요. 둘 다 나갔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방어권의 남용 내지 포기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서법원으로서는 뭐다? 퇴정 없이도 판결할 수가 있다. 것도 시험 잘 나와요. 자, 됐어요? 색깔 칠할게요. 여기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 없이 이루어진 거 모두 무효다. 밑에 거도 모두 무효다. 됐어요? 모두 무효인데 다른 색깔로 다른 절차에서는 뭐다? 무효가 아니다. 이것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둘 다 나갔어. 피고인 퇴정, 변호인도 퇴정. 그쵸? 그랬을 때는 재정 없이도 뭐하다? 판결할 수가 있다. 이것도 받으시고. 자, 됐습니다. 그 밑에 것은 증거 파트에서 나옵니다. 자, 다음. 거의 같아요.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그쵸?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국선변을 선정해 줘야 되겠죠. 선정해서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해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끊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밑에 선정하지 아니한 채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뜻이고요. 이것도 시험 잘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부터 볼게요.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데 그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해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면, 즉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즉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다면 자, 항소법원은 새로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서 다시 접수 통지를 함으로써 그가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만 한다. 즉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뭐한다? 다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것도 별표 쳐볼게요. 이것도 다 두 개 잘 나와요. 자, 됐고 그 다음 가볼게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별표 쳐보시고 자, 쭉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읽어보시고요.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를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선정하지 않았대요. 자,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때 변호인은 누구예요? 이때는 사선 변호인 말하겠죠. 피고인 스스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가해버린 이유여서 그 변호인, 즉 그 사선 변호인 역시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 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밑에 그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사선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은 사선 변호인 말합니다. 이 사선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 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 이거 바로 뜻이에요. 즉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변호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근데 이것이 기간이 도하해버렸다면 다시 법원은 이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사선 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항소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할 것이다. 아시겠죠? 이거 잘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앞 페이지랑 중복된 것입니다. 1번이 그 페이지 399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똑같아요. 그쵸?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워버릴게요. 이 1번 판례가 의미가 있을 때 2번이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다음 교재 낼 때 뺄 거예요. 삭제하시면 돼요. 이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 아니라 399페이지랑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보시면 역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 출석 없이 진행했다 할지라도 그 공판기일에 누가 출석했대요? 그 공판기일에 국선 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그때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됐죠? 여기까지 끊고 이때 사선 변호인이 2회부터 계속 출석해서 변호를 행사하였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박탈하였다거나 또는 제한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 받으시고, 자, 그 다음 국선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선정된 이후에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다고 했을 때 이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밑에 통지를 함으로써, 그쵸? 그 국선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보았네요. 따라서 병합된 선정된 이후에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 통지를 해주지 아니함으로써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뭐다? 위법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되니까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자, 됐네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 한번 가볼게요. 요 2번 별표 쳐보시고요.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해서 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죠.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피고인에게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령 위반이 무죄 판결 동그라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재판이라 할지라도 이 무죄 판결 같은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판결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개정했다 할지라도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 나왔으면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개정되었다고 했을 때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무죄 판결일 때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의 변론과 변호인의 최후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죠? 듣지 않고 행해졌습니다. 그랬을 때는 위법이라는 것이 판례고요.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고.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구속전 피의자 신문 같은 경우에도 자, 밑에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만 합니다. 자, 이 파랑 체크해 볼까요? 이때 변호인 선정은 청구가 기각되어,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청구가 기각되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거 잘 나와요. 요때를 제외하고요. 이거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제외. 아시겠어요? 제외하고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 그 다음 밑에 거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파랑이 잘 나오니까 파랑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 체포구속 적부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없을 때는 33조를 준용한다는 말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공판 준비 절차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변호인이 없을 때 직권으로 선정해야만 합니다. 재심 사건 마찬가지죠.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선임하지 아니했을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만 한다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참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재판에 대해서 없을 때는 직권으로 선정해야만 한다. 군사법원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없을 때는 직권이고요.
자, 치료감호 대상도 나와 있죠? 치료감호 청구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없을 때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만 한다. 그 다음 부착명령 청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성폭력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가 없을 때에는 역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기 잘 나와요. 이 부분. 참여재판에서 직권으로 선정하는 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이 구속 적부심할 때도 마찬가지로 없을 때 직권으로 선정하는 거 나오고요. 공판 준비 절차도 나와요. 시험 잘 나오고요. 더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더 잘 나오는 것은 이게 더 잘 나와요. 기각되어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것이 잘 나와요. 전부 다 3번, 4번, 5번, 6번, 7번 전부 다 직권으로 선정해야만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이 판례 별표 쳐볼게요. 자, 국선 변호인 제도는 공판 절차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 동그라미. 그 밑에 공판 절차가 아닌 재심 개시 결정 전의 절차에서는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 이거.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 자, 무슨 뜻인가?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심 개시 절차와 재심 심판 절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심판 절차가 바로 공판 절차잖아요. 그렇죠? 이 재심 개시 절차는 무슨 절차죠? 재심 유무를 심사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다? 여기서는 국선 제도가 필요 없어요. 국선 변호인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이 공판 절차 할 때 뭐가 필요해요? 국선이 필요한 거예요. 판례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판 절차, 재심 심판 절차죠. 여기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절차가 아닌 개시 절차 여기에서 필요가 없고 그 바로 앞에 전에서도 당연히 뭐다?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잘 나와요. 출제 해야 되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여재판 요거 잘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